인생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법이 없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심지어 운도 아니다. 그 사람의 매일의 습관이다. 나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을 보았다. 성실했고 따뜻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들의 삶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상하게 가난이 따라붙는 여성들,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엔 하나의 습관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유를 모른다.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제자리일까? 하지만 나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다. 나는 경영의 세계에서 늘 말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러나 그 말은 기업뿐 아니라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질서와 신뢰가 무너진 삶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 지쳐버린다. 나는 바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습관을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서 보았다. 제1습관, 어질러진 공간을 방치하는 마음. 정리되지 않은 방에는 정돈된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세울 때 비록 그곳은 작은 점포에 불과했지만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바닥을 반짝이도록 쓸었다. 장부는 한치에 어긋남도 없이 제자리에 두었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닦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낳는다. 삶의 신용은 장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나는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똑같이 말했다. 공장이 어지러우면은 품질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생이 흔들린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이가 많다. 집은 늘 어질러져 있고 지갑엔 영수증이 가득하고 머릿속은 해야 할 일로 뒤엉켜 있다. 그러면서 괜찮겠지라며 하루를 넘긴다. 그러나 그 괜찮음이 쌓여 운을 막는다. 한번 해보라. 단 10분이라도 당신의 공간을 정리해보라. 책상 위에 쌓인 종이 한 장, 쓸모없는 물건 하나를 버려라. 그 순간부터 공기와 마음이 달라진다. 맑은 공간에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다. 운은 복잡함을 싫어한다. 운은 늘 깨끗한 곳, 질서 있는 마음으로 들어온다. 정리된 공간은 단순히 집안을 정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질서를 세우고 마음을 바로잡는 의식이다.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바닥에 먼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회를 보지 못한다. 성공은 대단한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작은 질서를 지키는 데서 온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단 하나만 실천하라.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정리하라.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순간 당신 안의 불안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운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운은 당신의 서랍 속에서, 책상 위에서, 지갑 속에서 자란다. 정리가 끝나는 순간 운의 문이 조용히 열린다. 정리된 공간에는 평온이 머물고 평온한 마음에는 좋은 운이 머문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배운 첫 번째 진리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배움의 길 위에 있었다. 돈이 없었고 배경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있었다. 배우려는 의지. 그 의지가 나를 움직였고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이도 많고 배워서 뭐 해요? 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 왜냐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멈춤 버튼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중 일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렀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배움을 멈춘 사람들. 제1습관, 배우기를 멈추는 마음. 나는 삼성상회를 시작하던 그 시절
내일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손님을 대하는 법, 거래처의 신뢰를 얻는 법, 심지어 상품을 진열하는 각도까지 배우려 했다.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다듬는 일이었다. 그 후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 나는 기술자처럼 직조법을 직접 익혔다. 왜냐하면 배움을 멈추는 순간 품질도 멈추기 때문이다. 공장의 라인을 돌며 기술자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험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공부하지 않는 경영자는 방향을 잃은 선장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한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보의 소비지 진짜 배움이 아니다. 배움은 눈과 귀로 스쳐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당신은 최근에 책 한 권이라도 끝까지 읽은 적이 있는가? 배움의 온도가 식으면 인생의 방향도 함께 식는다. 배움이 멈추면 생각은 굳고 기회는 눈앞에서 지나간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멈춰선 사람은 어느새 뒤에 남는다. 나는 한때 일본과 미국이 전자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말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르면 시작조차 못한다. 그날 이후 나는 기술서를 읽고 해외 연구 자료를 모으며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했다. 그 과정이 바로 삼성전자의 첫 씨앗이 되었다. 배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힘이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늘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 그들의 말에는 단단함이 있고 실패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운은 언제나 그런 사람에게 머문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한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운을 멈추게 한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몸이 불편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움직이면은 배움은 다시 시작된다. 책 한 페이지, 한 강의, 한 문장이라도 좋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할 것이다. 한때 나는 밤새워 책을 읽었다. 낯선 분야라도 불편한 내용이라도 새로운 문장을 만날 때마다 내 안의 세계가 확장되는 걸 느꼈다. 배움은 젊음을 되돌리는 유일한 약이다. 그 약을 꾸준히 먹는 사람만이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멈춰선 사람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든다. 당신의 마음이 젊다면 인생도 다시 젊어진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운은 조용히 당신을 떠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움 속에서 체득한 두 번째 진리다. 나는 평생 사람의 돈 쓰는 태도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돈은 마음의 거울이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운을 드러낸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번 달은 고생했으니까 괜찮잖아. 하지만 그 괜찮아 라는 말 속에 운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숨어 있다. 제3습관, 감정으로 돈을 쓰는 마음. 나는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큰 거래를 성사시켜도 절대 흥청되지 않았다. 기분이 좋아도 성과를 올려도 나는 한 푼 한 푼의 흐름을 점검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감정에 끌린 소비는 신용을 무너뜨린다. 사업의 기본은 계산이지만 그 계산의 근본은 마음의 질서다. 감정이 흐트러지면 돈도 흐트러진다. 돈이 흐트러지면 결국 운도 떠난다. 내가 함께 일하던 한 여직원이 있었다. 그녀는 성실하고 일도 잘했지만은 늘 돈이 부족했다. 월급날이 오면은 바로 옷을 사고 친구들과 외식을 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라며 웃었지만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괜찮음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결국 운을 가져간다. 그녀는 한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녀는 스스로 깨달았다. 감정에 끌린 소비는 잠시의 위로만 남기고 그 뒤엔 허무함이 남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외롭고 지칠 때 쇼핑으로 마음을 달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덮는 일시적 마취제에 불과하다. 돈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돈은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잃은 자에게서 멀어진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위로하고 싶다면 카드가 아니라 공원으로 가라. 20분의 산책은 20만 원의 소비보다 훨씬 큰 여유를 준다. 그 20분이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운을 다시 채운다. 또 다른 문제는 체면이다. 남들처럼 보여야 하니까 뒤처져 보이기 싫었어. 이 말들은 결국 남의 시선에 돈을 바치는 주문이 된다. 그러나 그 소비는 진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을 위한 낭비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되 보여주기 위한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것이 회사를 살렸고 내 신용을 지켰다. 돈의 흐름은 운의 흐름과 같다. 지갑을 대충 다루면 운도 대충 떠나간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에게서 신뢰를 얻고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운에게서 외면당한다. 생활 속에 작은 습관 하나가 운의 방향을 바꾼다. 매달 쓰는 돈을 기록하라. 영수증을 모아두지 말고 반드시 정리하라. 그것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운의 장구다. 나는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저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오늘의 만족을 미루는 대신 내일의 가능성을 샀다. 그 태도가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오늘 당신의 지출을 돌아보라. 그 돈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당신 인생이 향하는 방향이다. 감정이 이끄는 소비는 마음을 비우고 원칙이 이끄는 소비는 삶을 채운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운은 머문다. 이것이 내가 경영의 현장에서 깨달은 세 번째 진리다. 나는 평생 시간이라는 자본을 가장 두려워했다. 자본도 기술도 인맥도 없던 시절 나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것은 오직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품질을 지배하고 품질을 지배하는 자가 운을 잡는다. 제사습관. 시간을 낭비하는 마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지금은 기분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할게. 그런데 그 미룬 하루가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된다. 그 사이에 운도 기회도 신뢰도 조용히 떠난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세웠을 때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유일한 경쟁력이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는 있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자본이었고 그 자본은 시간이 지나며 금보다 값진 신용으로 변했다. 공장을 세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수원 방직 공장이 돌아가기 전 나는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 기계 소리를 들었다. 기계의 리듬은 회사의 심장이었다. 나는 그 심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매일 귀를 기울였다. 그때 내 입에서 자주 나온 말이 있다.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면 품질도 신용도 지킬 수 없다. 지각은 단순히 넣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리듬을 잃는 행위였다. 나는 경영자이기 전에 늘 관찰자였다. 내가 만난 많은 여성들은 마음은 따뜻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스마트폰을 먼저 보고 5분만 더 라는 말로 하루를 흘려보냈다. 그 5분의 반복이 결국 5년의 차이를 만든다. 운은 계획된 자를 찾아오고 습관적인 미루기를 싫어한다. 시간을 대충 쓰는 사람에게 운은 너는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속삭인다. 나는 늘 내 일정을 종이에 썼다. 아무리 바빠도 30분이라도 하루를 설계했다. 그 3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 한 번의 회의, 한 통의 전화, 심지어 한 사람을 만나는 순서까지 기록했다. 왜냐하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에 끌리게 되고, 감정에 끌린 삶은 결국 후회로 끝나기 때문이다. 삼성의 초창기 거래처 납품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의 신용을 잃는 일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밤새워 일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이 삼성을 살렸다. 시간은 신정보다 무겁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은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가장 가볍게 여긴다.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1분을 아끼는 사람은 10분을 얻고 10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한다. 나는 폭설이 내리던 날에도 회의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직원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굳이 먼저 오십니까?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약속에 늦는 사람은 운에도 늦는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성과의 토대가 된다. 공장이 돌아가는 리듬, 거래처의 낯길, 직원의 출근 시각, 이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의 질서 위에 세워진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회사도 인생도 함께 흔들린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시작하고 반드시 끝낸다. 이 단순한 습관이 신용을 낳고 그 신용이 결국 운을 불러왔다. 반대로 나는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봤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엔 잘할게요. 그러나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들의 시간은 항상 내일로 미뤄져 있었고 그들의 인생은 결국 늘 준비 중이었다. 운은 그런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운은 지금 행동하는 사람에게 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삼성 초기 시절 일본에서 중요한 협상 일정이 있었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밤새 이동했지만 나는 아침 8시 회의에 정확히 도착했다. 그 시간 약속 하나로 일본 측은 나를 신뢰했다. 그들은 말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 그 한 번의 약속이 삼성의 첫 해외 거래로 이어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신용을 쌓고 운을 부른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하루, 그 5분의 미루기 속에 있다.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 단 10분 일찍 일어나라. 단 한 가지 일을 더 정리하라. 그 10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평생 시간이라는 자본을 가장 두려워했다. 자본도 기술도 인맥도 없던 시절 나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것은 오직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품질을 지배하고 품질을 지배하는 자가 운을 잡는다. 제사 습관, 시간을 낭비하는 마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지금은 기분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할게. 그런데 그 미룬 하루가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된다. 그 사이에 운도 기회도 신뢰도 조용히 떠난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세웠을 때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유일한 경쟁력이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는 있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자본이었고 그 자본은 시간이 지나며 금보다 값진 신용으로 변했다. 공장을 세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수원 방직 공장이 돌아가기 전 나는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 기계 소리를 들었다. 기계의 리듬은 회사의 심장이었다.
나는 그 심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매일 귀를 기울였다. 그때 내 입에서 자주 나온 말이 있다.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면 품질도 신용도 지킬 수 없다. 왜? 지각은 단순히 늦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리듬을 잃는 행위였다. 나는 경영자이기 전에 늘 관찰자였다. 내가 만난 많은 여성들은 마음은 따뜻했지만은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스마트폰을 먼저 보고 5분만 더 라는 말로 하루를 흘려보냈다. 그 5분의 반복이 결국 5년의 차이를 만든다. 우는 계획된 자를 찾아오고 습관적인 미루기를 싫어한다. 시간을 대충 쓰는 사람에게 우는 너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속삭인다. 나는 늘 내 일정을 종이에 썼다. 아무리 바빠도 30분이라도 하루를 설계했다. 그 3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 한 번의 회의, 한 통의 전화, 심지어 한 사람을 만나는 순서까지 기록했다. 왜냐하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에 끌리게 되고 감정에 끌린 삶은 결국 후회로 끝나기 때문이다. 삼성의 초창기 거래처 납품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의 신용을 잃는 일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밤새워 일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이 삼성을 살렸다. 시간은 신용보다 무겁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은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가장 가볍게 여긴다.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1분을 아끼는 사람은 10분을 얻고 10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한다. 나는 폭설이 내리던 날에도 회의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직원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굳이 먼저 오십니까?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다. 약속에 늦는 사람은 운에도 늦는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성과의 토대가 된다. 공장이 돌아가는 리듬, 거래처의 납기일, 직원의 출근 시각, 이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의 질서 위에 세워진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회사도 인생도 함께 흔들린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시작하고 반드시 끝낸다. 이 단순한 습관이 신용을 낳고 그 신용이 결국 운을 불러왔다. 반대로 나는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봤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엔 잘할게요. 그러나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들의 시간은 항상 내일로 미뤄져 있었고 그들의 인생은 결국 늘 준비 중이었다. 운은 그런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운은 지금 행동하는 사람에게 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삼성 초기 시절 일본에서 중요한 협상 일정이 있었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밤새 이동했지만 나는 아침 8시 회의에 정확히 도착했다. 그 시간 약속 하나로 일본 측은 나를 신뢰했다. 그들은 말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한 번의 약속이 삼성의 첫 해외 거래로 이어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은 시간은 단 한 번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신용을 쌓고 운을 부른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하루, 그 5분의 미루기 속에 있다.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 단 10분 일찍 일어나라. 단 한 가지 일을 더 정리하라. 그 10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인생도 가벼워진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의 경영 속에서 체득한 네 번째 진리다. 시간을 존중하라. 그 순간부터 운은 다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실패와 불가능을 보았다. 그러나 진짜 패배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 그가 진짜 패배자겠다. 제 오습관, 할 수 없다는 변명에 숨는 마음. 어,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너무 바빠요. 아이도 있고 돈도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숨이 났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로 인생을 멈추게 하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물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두려움을 이유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의 이름은 다양하다. 실패가 두렵고, 상처가 두렵고, 남의 시선이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머물며 언젠가 준비되면 할 거야 라는 말을 대내며 오늘을 허비한다. 그러나 나는 경영의 현장에서 보았다.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를 피하고 움직이는 자를 향해 달려간다. 내가 삼성상해를 처음 세웠을 때 전쟁이 막 끝난 혼란의 시대였다. 시장엔 질서도 자본도 믿음도 없었다. 모두가 나에게 말했다. 지금 시기에 회사를 세우다니 미쳤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나는 불가능 속에서 길을 찾았다. 거래처가 없어도 직접 문을 두드렸고 자금이 없어도 사람의 신뢰로 물건을 구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삼성의 첫 벽돌이 놓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운은 움직이는 마음을 향해 간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배움의 한 과정이었고 그 배움 속에서만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변명은 배움이 아니었다. 변명은 스스로 운을 밀어내는 언어였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습관은 더욱 치명적이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요? 내가 배워도 쓸데가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문장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늘 물었다. 그럼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시간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행동이 준비를 만든다. 준비가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울 때도 그랬다. 모두가 반대했다. 지금 시기에 공장을 세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은행도 거래처도 심지어 가까운 직원들까지 말렸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람은 적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움직였다. 공장은 세워졌고 그 공장이 훗날 삼성의 뿌리가 됐다. 그 후 1970년대 나는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도전했다. 그때 한국에는 기술도 경험도 기반도 없었다. 모두가 말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결국 우리는 했다. 세계가 삼성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운은 불가능을 외치는 사람에게서 떠나 도전하는 사람에게 머문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는 괜찮다. 그러나 변명은 용서할 수 없다. 실패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지만 변명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변명을 입에 담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운의 문을 닫는다.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였다. 그 한 걸음이 두 번째를 부르고 그 두 번째가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도 배웠다. 그들은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할 거야. 지금은 여건이 안 좋아. 그들은 늘 완벽한 때를 기다렸지만 세상은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이 얘는 다른 사람에게 건너갔다. 나는 확신한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사람,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사람. 전자는 이유를 찾고 후자는 방법을 찾는다. 우는 늘 후자를 선택한다. 내가
삼성의 신입 사원들에게 남긴 말이 있다. 해보지 않고 불가능을 말하지 말라. 도전하지 않은 실패는 가장 값비싼 실패다. 그 말은 지금도 내 마음속 신념으로 남아있다. 인생의 문은 당신의 말로 열리고 닫힌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인생을 멈추게 하지만 해보자는 말은 운을 움직이게 한다. 그 차이는 단지 한 걸음, 한 순간, 한 결심이다. 운은 언제나 두려움을 뚫고 나온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 그 순간 세상은 길을 열어준다. 변명은 운을 밀어내고 도전은 운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도전 속에서 배운 5번째 진리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사람의 마음과 숫자를 함께 다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구분했다. 돈의 계산은 철저히 하되 사람의 관계는 계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뢰는 숫자로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온도와 마음으로 쌓이는 것이다. 제육습관 손익 계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지요?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운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나는 경영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냉철했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관계는 늘 메말랐다. 도움을 주면은 반드시 보답을 기대했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은 마음이 식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에는 숫자는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졌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계산으로 얻은 인연은 숫자가 바뀌면 끝난다. 그러나 진심으로 쌓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삼성 상해를 처음 열었을 때 어느 거래처가 물건값을 제때 주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했다. 그런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손해만 봅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손해본다고 해서 인연을 끊으면은 내일 신용을 잃는다. 나는 그 거래처를 믿었다. 며칠, 몇 달이 지나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 그 후 그 거래처는 삼성의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인다. 요즘 세상은 효율을 이야기한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 일을 하면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이렇게 사람을 손익표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온기가 사라진 계산에는 운도 머물지 않는다. 냉정함은 순간의 이익을 남기지만 온기는 세월의 복을 남긴다. 내가 젊은 시절 본 한 직원이 있다. 그는 늘 남의 일을 도왔다.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나섰다. 하지만 공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같다고 말했다. 괜히 고생만 하지. 그럼에도 그는 웃었다.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회장님, 저는 남이 도울 때가 가장 편합니다. 몇 년 후 나는 그를 공장의 책임자로 올렸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공장을 움직였고 그 따뜻함이 결국 수많은 직원의 신뢰를 낳았다. 그가 떠난 자리에 늘 복과 운이 남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죽어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보답을 받는다. 인간관계는 시장이 아니다. 거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사와 신뢰 그리고 진심이 그 관계의 유일한 통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을 잃고 얻은 이익은 결국 손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짧은 이익을 위해 신용을 저버린 거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회사를 흔들었다. 돈으로 맺은 관계는 돈으로 끊기지만은 신뢰로 맺은 관계는 평생 남는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습관은 더욱 중요하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은 조금씩 식어간다. 그리고 그 차가운 마음 속에 운이 머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 온도가 생기고 그 온도 속으로 운이 들어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복은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흐른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친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의 씨앗이다.
당장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그것이 신뢰이며 그것이 운의 순환이다.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이익이 없더라도 신용을 잃지 않았다. 그 진심이 세월이 지나 세계의 기업들이 나를 신뢰하게 만든 것이다. 그 신뢰가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그 신뢰의 시작은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다음에 갚으세요. 라는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진심은 늘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세월을 뚫고 돌아온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계산은 돈이 아니라 감정의 계산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번엔 나도 손해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식고 식은 마음은 운을 밀어낸다. 운은 냉정한 숫자 속에서 죽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자란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재산을 내려놓는 순간 복이 들어온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라. 작은 선의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가 굳게 닫혀있던 인연의 문을 열고 새로운 운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손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균형을 잃는다. 하지만 신뢰와 감사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운의 축이다. 운은 냉정한 계산서에 머물지 않는다. 운은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흐른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관계 속에서 배운 6번째 진리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운이 따르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평생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자란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똑같이 성실했고 똑같이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복이 따르고 어떤 이는 계속 막혔다. 그 차이는 재능도 배경도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의 습관이었다. 제7습관, 운과 부를 부르는 3가지 마음. 운은 거창한 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반복된 선택 속에서 자란다. 그 중에서도 나는 3가지 마음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머리째 정리하는 마음. 질서를 세우는 사람에게 운이 머문다. 나는 젊은 시절 삼성 상해를 열 때부터 하루의 끝에는 반드시 책상을 정리했다. 장부 위에 먼지를 털고 서류의 순서를 맞추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단순한 행동은 나에게 질서의 의식이었다. 나는 알았다. 정돈된 공간에는 맑은 운이 들어온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느려진다. 판단이 흐려지면 기회가 눈앞을 지나간다. 삼성의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닥에 먼지 하나, 기계의 소리 한 톤의 어긋남도 그냥 두지 않았다. 그 작은 질서가 결국 큰 품질을 만들었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집이 어질러진 사람의 하루는 늘 복잡하다. 정리되지 않은 지갑, 쌓인 영수증, 방치된 옷더미, 이 모든 것이 운의 흐름을 막는다. 정리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마음의 혼란을 비우는 의식이다. 정리된 공간엔 평온이 머무르고 평온한 마음엔 운이 자란다. 이것이 내가 평생 확신한 1번째 마음이다. 마음이 배우는 마음, 멈추지 않는 사람이 세월을 이긴다. 나는 언제나 책을 곁에 두었다. 삼성의 성장기 하루 수십 개의 결제를 하면서도 단 3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읽었다. 그 시간이 나를 젊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배워서 뭐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 나는 일본과 미국이 전자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기술서를 읽었다. 그 배움의 시간에서 삼성전자의 첫 씨앗이 자랐다. 배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도 없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권력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길수록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그들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변해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운은 언제나 그런 사람에게 머문다. 배움은 젊음을 되돌리는 유일한 기술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만이 시간을 이기고 운을 붙잡는다.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이다. 감사와 신뢰의 마음, 혹은 감사 위에 머문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인생 전체가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삼성의 초창기,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자 모두가 거래를 끊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그들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인연은 수십 년의 신뢰로 이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신뢰는 계산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자란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감사의 힘을 믿었다.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올린다.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그 말투가 사람의 운을 바꾼다. 삼성의 가장 어려운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약속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말했다. 당연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마라. 그 한마디가 복을 부른다. 오늘 하루 당신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는가? 그 숫자가 당신의 운의 온도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정리하는 마음은 운의 길을 닦는다. 배우는 마음은 운의 문을 연다.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운을 머물게 한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지키면은 돈도 사람도 기회도 자연이 당신 곁으로 돌아온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 속에 숨어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하루가 빚어낸 결과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운명은 반드시 반응한다. 정리하라, 배우라, 감사하라. 그 세 가지를 잃지 않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흐를 것이다.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운의 시작이다. 운은 깨끗한 마음, 열린 배움, 따뜻한 감사 속에 머문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삶으로 증명한 마지막 진리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본도 기술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힘, 신뢰였다. 삼성이 작은 상해였을 때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때나 나는 매일 같은 문장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그 문장은 내 인생의 좌표였다. 제8습관, 끝까지 믿는 사람만이 운을 지킨다. 운은 혼자 사는 인생에서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피어난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배웠다.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신뢰는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한때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나는 많은 조언을 들었다. 회장님, 저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도 끝까지 믿자. 신뢰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직원은 결국 회사를 살렸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운을 이어주는 달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사람의 관계는 이익으로 엮이고 신뢰보다는 효율이 우선시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효율은 숫자를 살리지만은 신뢰는 사람을 살린다. 삼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킨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었다. 거래처가 어려워졌을 때 나는 계약서를 다시 썼다. 지금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문장으로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 신뢰는 수십 년의 복으로 돌아왔다. 나는 인생을 경영이라 생각한다. 돈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늘 손익보다 진심이 앞서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늘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 마음이 이미 복이다. 당신이 준 선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세상은 공평하다. 진심으로 쌓은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그것이 신뢰의 순환이고 그 안에서 운은 흐른다. 삼성의 초창기 나는 매일 직원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일이 잘못되어도 호통 대신 물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은 꾸짖음보다 존중해서 성장한다. 존중이 쌓이면은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운이 자란다. 나는 그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다. 신뢰는 단지 남을 믿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물었다. 나는 오늘도 내 약속을 지켰는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에게도 신뢰받을 자격이 있다. 우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복을 주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 내가 젊은 시절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신용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슴에서 만들어진다. 그 믿음으로 나는 회사를 세웠고 그 믿음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넘어섰다. 삼성의 글로벌 회의 때 한 외국 기업 대표가 내게 물었다. 왜 회장님은 항상 신용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회사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진심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다. 인생에서도 같다. 사람들은 종종 운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신뢰가 무너진 자리였다. 남을 의심하고 자신을 속이며 세상을 불평하는 마음에는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운은 언제나 신뢰의 그릇에 담긴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흘러나간다. 그러니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닦아야 한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신뢰를 잃지 말라.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복의 순환이고 운의 법칙이다. 신뢰는 단단하지만 동시에 섬세하다. 작은 약속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신뢰를 쌓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신뢰를 쌓은 사람은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알아낸진다. 그는 돈보다 사람을 얻고 사람과 함께 복을 얻는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요약한다. 정리로 마음을 다스리고 배움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신뢰로 사람을 얻는다. 그 세 가지가 내 삶의 근본이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위에서 운이 자랐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말들을 가슴속에 새겨라. 정리하라. 배우라. 감사하라. 믿으라. 그러면 운은 반드시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이다. 우는 사람의 마음속 신뢰에서 자란다. 그 신뢰가 따뜻할수록 인생은 깊어진다. 이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진리다. 이 진리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에 빛을 더하길 바란다.